네, 각 당의 대선 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30여일 앞둔 가운데 대선 판세와 방향, 부산 지역 민심 등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 부산 진일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영진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설에도 바쁘셨겠어요. 네, 무조건 바빴죠. 네, 지금 선대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네, 선대위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네. 김두관 의원의 핵심 공약인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이재명 후보가 승계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핵심 공약으로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그를 통해서 김두관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리틀 김두관이라는 타이틀도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요. 김두관 의원과는 좀 같은 맥락인 건가요? 김두관 의원하고 인연이 있어도 굉장히 좀 오래됐고요. 제가 진주에서 직장 생활하고 시점장 생활을 할 때 1997년도에 그때 김두관 그 의원이 남해 군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성공시대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인사를 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를 김두관 후보가 제공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제가 제 발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된 사람이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판세 앞서 제가 이제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서울과 또 부산의 민심도 다를 것 같아요. 부산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부산 판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 대선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적인 캐스팅 보드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자질 논란, 특히 준비가 아주 부족하다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특히 그 무속 논란이라든지 네. 내지는 또 본부장 비리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네. 그 초반에 특히 이제 부산에서 약간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 판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또 특히 이번 설 민심을 지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일은 잘한다. 또 사람 추진력은 좋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하면 설 민심 이후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고 부산에서도 승리를 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논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논란이 이제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특히 대장동 문제 이 두 가지인데요. 형수 욕설 문제는 이미 성남시장 선거 때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문제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사과도 했고 나름대로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의 형님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충분히 사과도 하고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전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특히 대장동은 곳간을 지키려는 사람하고 곳간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 간의 문제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해명을 해왔고 나는 민간업자들 또 상대당 후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문제에서 지금까지 대장동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는 곳간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역대 공공개발에서 전국의 공공개발에서 공약 환수를 한 금액이 1,700억 정도도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대장동에서만 5,300억 정도 이상의 공공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 해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오히려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는 또 다른 부산의 민심들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산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다면요? 예, 부산의 표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 됐는데요. 특히 그 수도권 1극을 넘어서는 균형 발전, 부울경 특히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 이런 부분이 당선 가능성을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네. 광역 교통망 체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특히 부산에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9일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 초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 대선 결과가 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세요. 특히 부산은 어떨까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사실은 취임식을 그 이후에 5월 10일 날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일 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불과 20여일 후에. 그러면 당연히 지난 지방선거만큼 저희가 압승을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니 당연히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사실 우리 조영진 위원장님은 부산 진구청장 후보로 쭉 거론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입장이나 계획은요? 예, 지난번 제가 지방선거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여성 가점에 제가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구청장. 현 청장님이신 선수구청장한테 네. 경선에서 이기고 여성 가점에서 밀려서 제가 아쉽게 탈락을 했고 그걸 주변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권유를 재도전을 해야 된다 많은 권유를 받고 있고요. 특히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준비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 네.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이번 대선에 일단 먼저 우선해서 집중을 다 하고 대선 결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마 행보를 하려고 마음을 정리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은숙 현재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한다면요? 서은숙 청장님에 대한 평가가 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게 여성 구청장으로서의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스킨십, 그 친화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부산 진구가 장기적인 발전 플랜이라든지 내지는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다 보니 4년 동안 사실 구청장을 했는데 본인 공약 이행률도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것 같고 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여성구청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부산 진구 주민들을 위한 발전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과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평가가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산 진구하면 교통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통 문제 부분과 그리고 부산 진구에서 가장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산 진구가 일일 교통량이 최고 많은 그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일일 유동량이 최고 많은 인구 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로는 이제 해운대가 원래 부산 진구가 최고 많았었는데 해운대가 지금 현재 1위이고 유동 인구까지 합산해서는 부산 진구가 당연 1위인 자치단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교통적인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BRT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외로 나간다든지 연계교통망 부분 시설에 있어서는 부산 진구가 경부선 쪽으로 가려면 노포동까지 가야 되고 네. 또 남해선을 가려면 사산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부전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서 지하에 KTX하고 연결을 하고 또 도심공항 터미널을 만들어서 네. 공항하고도 연결을 하고 항공교통도 연결을 하고 거기에 시내외 버스들도 환승을 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런 불편함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10여 개의 언론 매체와 함께 공동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통 질문을 이렇게 앞서 드렸고요. 지금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십시오. 네, 최슬기 기자님. 네, 뉴스프리즌 최슬기 기자입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빠졌죠. 최근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 김혜경 씨 논란인데 방금 또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문화자 그리고 이제 갑질 논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논란의 중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든 김혜경 부인이든 두 분 다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심 있는 사과가 최우선이고요. 그 이후의 행보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걸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뉴스버커 정선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진구도 고령화가 아마 많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특히 영광도수 앞에 가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노인들이 정말 대거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부산 진구가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요. 거의 한 22%를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고령화 문제가 이제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일자리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그하고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게 최종적으로 고독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중심에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거에는 일자리 문제도 가정이 책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집안 내에서 일자리 부분을 책임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든 시니어 일자리든 이런 부분도 결국 고령화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듯이 시니어 일자리 부분도 공공의 영역으로 진입을 시켜서 부산 진구 내지는 부산시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경기도 어느 단체가 그 우유 내지는 야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거 노인뿐이 아니고 독거 가족들의 독거 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매일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고 그게 이제 소진이 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고 거주 여부 내지는 생계 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체제로 공공의 영역으로 복지의 영역으로 진입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거를 갖다 놨는데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보고서 판단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이상 거동이 없으면 센서로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센터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체제로도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독사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예. 최재경 기자님. 네, 최재경 기자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대양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1인 피켓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피켓 활동을 통해서 전사님이 도와주면서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지금 그 대양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지금 한 4,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를 실행하지 못했으면 계속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배양턴을 도양류 폐지를 못 시키기가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맥쿼리 자산운용이라는 회사 자체가 실제 주관사로 있고 제가 피켓 시위를 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오히려 통행료가 올랐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노력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더 좋은 결과가 부산 시민 전체로 확산된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강한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할인을 했고요. 네. MRG 계약, 최소 운영 수익 보장 규정 자체가 백양터널 이후에 제가 피켓을 들고 난 이후에
지금 천마사터널에서부터 부산항대교에서부터 모든 구간에서 민자 사업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이뤄낸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소 보장 수익 규정 때문에 맥커리 쪽에서 지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 사실은 공익 처분을 하라고 제가 오거돈 시장 재임 시절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맥커리 자산주하고 협상을 했는데 백양터널의 총 공사비가 893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횟수가 그때 당시 5년도 채 안 남았었는데 너무 엄청난 보상 금액을 요구를 하다 보니 공익처분을 할 수가 없었고 서로 협상 자체가 안 됐던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자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MRG 계약이 없어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든 결과는 제가 백양터널을 5년 동안 하면서 이뤄낸 좋은 성과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30여일 남은 이 상황에서 더욱더 대선에 집중을 해서 추후에 이제 지선 다가오면 또 위원장님 뵙고 더 많은 공약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이제 대선 이후에는 조금 좋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인터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